독함이 있어야 됩니다. 독함. 네. 자, 귀납법은 말 그대로 지금항과 다음항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지금항과 다음항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패턴이 정해져 있어. 우리 때는 이거 한 10개를 외웠거든? 10개를 외웠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외우게 시키질 않아. 추론만 하는 경우만 딱 남겼어. 그쵸? 근데 그게 맞다고 봐. 옛날엔 되게 기교적이었거든. 10개를 막 테크닉적으로 막 고치고 막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딱 6개 정도만 남겼어. 근데 그게 푸는 방식이 다 추론이야, 추론.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항은 지금 항에다 일정한 거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가 뭐냐면 등차 수열이겠지. 등차 수열. 첫 번째는.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이어서 1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로그 3의 an이라고 되어 있지. 내가 얘를 편의상 bn으로 잡을게. 그럼 b의 n 더하기 1은 1 더하기 얼마? b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의 n 더하기 1은 1 더하기 bn. 그래서 bn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 더하기 n 빼기 1에 곱하기 얼마? 1 이렇게 bn을 잡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로그 3의 얼마는? 로그 3의 얼마? an은 로그 3의 a1이네. 로그 3의 a1이 3이니까 1이야. 1 더하기 n 빼기 1의 1 그러니까 얼마? n이지. 그러니까 3의 n제곱은 얼마? an. 그냥 가장 첫 번째 그냥 노멀한 겁니다. 아, 점화식 중에서 몇 번째? 점화식 한 6개 정도를 볼 건데 6개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등차 수열을 가리킵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 그러면 등비 수열은 요 관계가 다른 식으로 표현되기도 해. 어떻게? 가운데 항의 몇 배는? 2배는 처음과 세 번째 항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래도 등차 수열이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다음 항은 지금 항에다가 어떤 공비를 곱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어떻게?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어떻게? 처음과 세 번째 항을 곱한 것과 똑같다. 얘도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얘는 내가 몇 번째만 보냐면 네 번째 문제 4번만 한번 볼게. 보세요. 4에 an 더하기 1의 제곱은 얼마? 9an의 제곱이거든. 그럼 내가 an 더하기 1은 2분의 3의 an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분의 3의 an.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무슨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등비 수열입니다. 다음 항은 지금 항에다 곱하기 몇 분의 3? 2분의 3. 근데 문제에서 A1이 모두 뭐라고 돼 있어? 1부터 50 사이고 모두 자연수래. 그러니까 누구는 자동 탈락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은 자동 탈락입니다. 왜냐면 얘 양수음수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일 수 없지. 그 다음에 A1이 얼마? 50이고 2분의 3을 곱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곱했는데도 뭐가 돼야 돼? 모두 자연수가 돼야 돼. 모두 자연수가. 그치? 그러면 찾아보세요. 수열을. 어떻게? an이 뭔지는 모르겠어. 자연수겠지. 근데 거기다 2분의 3을 곱했는데도 자연수야. 그러면 수열 자체를 한번 적어볼게. 어떻게? an에다가 a1을 k라고 해볼게. k에다 2분의 3k 했는데 얘 자연수야. 여기다 2분의 3k 하면 4분의 9k 했는데 자연수야. 그치? 1, 2, 3, 4, 5 다섯 번째까지. 그럼 누구? 8분의 27k 했는데도 자연수야. 그 다음에 누구죠? 16분의 81k 했는데도 얘도 자연수야. 1, 2, 3, 4, 5. 그러면 k는 자연스럽게 최소 뭐의 배수가 돼야 돼? 16의 배수가 돼야죠. 근데 k가 16인데 16의 배수인데 제한을 걸어뒀지? A1, k는 뭐하고 뭐 사이다? k는 1하고 누구 사이다? 50 사이다. 그러면 찾으면 됩니다. 16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는 16일 거고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제일 큰 k는 얼마일 거고 48일 거고. 그래서
점화식 중에서 어떤 경우? 등차 수열을 표현한 경우랑 등비 수열을 표현한 경우랑. 그냥 얘도 가볍게 메모해두면 됩니다. 밥알이 붙어 있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말을 해주지. 우리 와이프가 삼각김밥을 싸줘갖고 어쩐지 아까 내가 밥알을 흘렸는데 걔가 안 보이더라. 됐나요? 지워도 괜찮나요? 네, 3번. 3번으로 가볼게. 3번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항은 지금 항 더하기 fn입니다. fn.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 그래서 옛날에는 개차 수열이라고 외웠는데 요즘은 뭐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요. 그죠? 대입해. A2는 A1 더하기 F1이거든. 대입할게. A3은 A2 더하기 F2거든. 그래서 쭈르륵 어디까지? AN까지. 그러면 A의 N 빼기 1을 더하기 F의 얼마? N 빼기 1. 그래서 다 더하면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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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져. 그래서 AN은 어떻게 돼? 맨 앞에 것만 남고 더하기.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F1부터 어디까지? F의 N 빼기 1까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러면 6번만 한번 봅시다. 6번. 그러면 6번 같은 경우 시그마 그대로 적용할게. 시그마 그대로 적용하면 AN은 바로 적을게요. A1 더하기 4 더하기 누구부터? 1분의 1 빼기 2분의 1. 왜? n의 n 더하기 1분의 1을 n분의 1 빼기 얼마? n 더하기 1분의 1 부분분수로 바로 없애니까 더하기 얼마? 2분의 1 빼기 3분의 1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n 빼기 1까지 집어넣었죠? n 빼기 1분의 1 빼기 n분의 1까지. 그런 다음에 다 지워.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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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것만 다시 정리하면 돼. 그래서 6번 같은 경우 얼마? AN은 4 빼기 얼마? 4 더하기 1 빼기 얼마? n분의 1. 오케이. 요게 AN이겠네. 그럼 이제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면 됩니다. 요게 세 가지 유형. 세 번째 유형. 앞에는 그냥 쭉 들으면 돼.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7번. 7번이 아니지. 네 번째 유형. 요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냥 쭉 더하는 거. 네 번째 유형은 뭔데요? 그러면 AN 더하기 1은 AN의 곱하기 FN. N에 관한 식, 이걸 N에 관한 식이라고 할게. N에 관한 식이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어. 근데 그냥 얘도 대입해. 그럼 얘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A2는 A1 곱하기 F1. A3은 A2 곱하기 F2 대입을 할 겁니다. 쭉. 그래서 AN은 A의 N 빼기 1 곱하기 얼마? F의 N 빼기 1. 그래서 대입해서 하나, 둘 다 지워져. 그럼 AN은 최종적으로 A1 곱하기 이것도 지워 약분돼서 날아가겠지? 어디부터? F1부터 F의 N 빼기 1까지 다 곱해. 얘는 해결책이. 아까는 덧셈이고 지금은 어떻게 돼? 다 곱해지죠? 자, 10번 한 번만 해봐 주세요. 10번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아니야. 요거 네 번째 점화식 유형이야. 10번. 그래서 9월에는 확통을 하고요. 근데 어차피 얼마 못 할 거야. 왜? 중간고사 너희 중3 아마 입안이 중3이니까 중3에 맞출 거니까 중간 보고 쉬고 한 보름 있다가 기말 한 달도 안 돼서 기말 다시 볼걸?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확통을 보고 방학 때 미적 1이랑
안 끊어지고 볼 수 있을 때 이제 미적일이랑 저기를 볼게요. 기하를. 됐나요? 자, 해볼게. 얘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요? 그러면 일단 AN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점화식 형태로 고쳐야 돼. 점화식이 뭔데요? 다음항이랑 지금항의 관계식이야. 그러면 옆으로 넘기면 AN이거든? 근데 2N 빼기 1분의 2N 빼기 1에 AN을 더해야 돼. 더하기 얼마? 2AN. 이렇게 돼야 돼요. 옆에 1AN인데 걔를 그냥 통분해서 합쳐버릴게. 그럼 AN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2N 빼기 1분의 AN으로 합치면 2N 더하기 1에 AN. 이렇게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곱하기 할 거야. 그러면 집어넣으니까 A2는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1분의 3 A1, A3은 2 집어넣으면 얼마? 3분의 5 A2,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AN은 집어넣으면 2N 빼기 3분의 2N 빼기 1에 얼마? AN 빼기 1. 그런 다음에 곱하기 할게요. 약분 다 지워지면 AN은 다시 다 곱할게. 3 곱하기, 그치? A1 곱하기, 자, 1분의 3, 3분의 5, 점점점에서 어디? 2n 빼기 3분의 2n 빼기 1까지. 그러면 지우면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다 지워지겠네?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돼? A1 곱하기 2n 빼기 1. 그쵸? 나오죠? 그래서 얘가 네 번째 유형이야. 그러니까 별거 없어. 지금 4개 있거든? 그 4가지가 뭐예요? 그러면 점화식은 기본적으로 지금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식인데, 지금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식인데, 등차 수열 하나, 등비 수열 하나, 변변 더하는 거 하나, 변변 곱하는 거 하나. 다음항은 지금항 더하기 FN에 관한 식, 다음항은 지금항 곱하기 FN에 관한 식. 그죠? 네. 넘깁시다. 5번째 유형을 봅시다. 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그 위에 나와 있네요. AN 더하기 1은 PAN 더하기 Q. 그 형태가 돼 있어. 그 형태를 외워. 그죠? 그래서 내가 옆에 예시를 적으면 이렇게 적을 겁니다. 어떻게 적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를 내가 그냥 풀어볼게. A 20번째네. 그지? 자, AN 더하기 1은 3AN 더하기 2인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방정식을 쓸 겁니다. 방정식. 아, 물론 대입해도 돼. 지금 나와 있는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모든 점화식은 대입하면 다 풀립니다. 대입하면 다 풀리는데 얘 같은 경우 x는 내가 3x 더하기 2라고 생각을 해. 혹시 미적 2를 배운 사람은 얘 극한이라고 생각해도 돼. 수렴하면 얘나 똑같은 극한값으로 가거든. 근데 그거 아니어도 돼. 무시하고 그냥 x는 3x 더하기 2라고 잡아. 방정식을 풀었다고 생각해봐. 얘도 x, 얘도 x. 수학적인 엄밀함을 따지지 마. 나도 이렇게 배웠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러면 풀려. 2x는 얼마? 마이너스 2.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양변에서 빼봐, 이제. 그치? 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AN 더하기 1 빼기 얼마? 빼기 1은. 그치? 3에 얼마? AN에 빼기 1. 똑같아져요. 형태가. 무조건 똑같아져요. 이 형태는. 그치? 다음항은 지금항 더하기 지금항인데 그 지금항의 개수가 얘가 되게 애매한 수열이야. 왜 애매해요? 그러면 요 2만 없었다라고 하면 등비 수열이고, 근데 요 3만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등차 수열이야. 3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 되고요. 2가 없으면 등비 수열인데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이 돼버려. 근데 얘를 왼쪽을 x라고 하고 여기도 x라고 해서 x는 3x 더하기 2에서 풀면 어떻게 된다? a의 n 더하기 1에 더하기 1은 3의 얼마? an 더하기 1이 돼서 묶음이 등비 수열이 되는 수열로 바뀌어. 묶음이 등비 수열이 돼. 묶음이. 그러면 묶음이 등비 수열이 되니까 어떤 묶음인데요? 그러면 an 더하기 1이라는 묶음이지. 그럼 바로 적을게. an 더하기 1이라는 묶음은 초항이 a1 더하기 1이고 공비가 얼마? 공비가 3이고 n 빼기 1. 그럼 A1은 얼마인데요? 여기 나와 있네. 2였네, 2. 2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 an 더하기 1은 3 곱하기 3의 n 빼기 1이니까 3의 n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 3의 n제곱 빼기 1이 돼. 그래서 a의 20제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서 추론해야 돼. 원래는. 그치?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면 너무 힘드니까 어떤 형태는 요 형태만큼은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 그럼 방정식을 풀어서 그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숫자를 빼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 숫자를 빼면 무조건 묶음이 무슨 수열로 바뀐다? 묶음이 등비 수열로 바뀝니다. 그치? 자, 2번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방정식을 풀어서 숫자를 빼고 그 묶음이 등비 수열이 되는 거를 확인해 봐봐. 잘 안 되면 날 부르세요. 도와줄게요. 두 번째 거. 확인했나요? 12번이야. 12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봐봐.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그냥 이제는 나는 빼기 1 했지만 그냥 더하기 1 해버려. 그러면 an 더하기 1은 괄호 열어. an에 그냥 더하기 1. 무조건 똑같은 형태가 나와. 그럼 전개시켜 봐봐.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네. an 플러스 1이면 그쵸. a의 n 플러스 1에 더하기 1인 거지. 양변에서, 요 수열이었죠. 여기다 더하기 1, 빼기 1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묶여, 묶음이. 여기도 아마 빼기 1이었네? 그러면 양변에서 빼기 1을 하면, 묶음이 무조건 등비수열로 묶여. 무조건. an에서 1을 빼봐봐. an 더하기 1에서 1을 빼니까, 그러니까 빼기 1을 빼니까 더하기 1이 돼. 더하기 1은. 그치? 그러면 2로 묶으면 괄호 열고 an에 더하기 1이 돼. 자, 전개시켜서 비교해봐. 달라질 게 없어. 똑같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12번에 a의 n 더하기 1은 2an 더하기 1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x는 내가 2x 더하기 1을 풀어. x가 마이너스 1이네.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빼면 an 더하기 1에서 더하기 1은 2로 묶으면 그냥 an에 더하기 1. 무조건 묶음이 등비수열이 됩니다. 무조건. 얘는. 그러면 묶음이 등비수열이 되니까 묶음을 기준으로 그냥 바로 적어버려. 어떻게? a의 n에 더하기 1은 초항이 a1 더하기 1이고 공비가 2의 n 빼기 1이지. 나머지는 이제 정리정돈해서 a1이 얼마였는데? a1이 3이었네. 그러면 an에 더하기 1은 3이니까 2의 제곱이거든. 2의 n 더하기 1. 그러니까 an은 얼마? 2의 n 더하기 1에 빼기 1.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만 해. 원래 학교 시험에 나올 때는 사실은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란데,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그 수열 점화식이 한 10개, 10몇 개 공식을 외웠을 때 남아있는 그걸로는 사실 점화식을 푸는 어떤 기교적인 방법들이 있거든. 그래서 알아두면 여전히 유용해. 왜냐면 10번 대입해도 나오겠지, 답은. 10번 대입해도 나와. 하지만 시험에서 10번 대입하면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완전 패턴화가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13번도 그냥 바로 연습합시다. 똑같이 연습해 보세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숫자를 양변에서 빼면 무조건 묶음이 등비수열이 되게 돼 있어. 거기다 주기성을 더한 거야. 첫 번째 조건은 뭔데요? 그러면 7개가 주기가 돼서 빙글빙글 돌아가.
처음 A1부터 A7까지 나오면 A8부터 다음 7개는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돼. 빙글빙글 돌아서. 묶음이 등비수열되는 거 보이나요? 응. 그치? 묶음이 등비수열이 됐어. 그래서 A1 빼기 2에 2n-1. 그럼 A1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A1을 안 알려줬네. 그치? A1을 안 알려줬어? 첫째 항이 2라고 알려줬네. A1에다 이제 2를 집어넣어. 이거 2가 아니라 1이지. 그렇지. 그러면 AN은 거기다 더하기 1. AN은 2의 n 빼기 1에 더하기 1. 그쵸? 그럼 이제 대입. 그럼 1부터 7까지 대입해. 그치? 요 x가 1이 나왔네? 그럼 는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앞에 개수가 뭐가 있어? 2가 있지? 그럼 그냥 묶어서 똑같은 걸 적어. 괄호 열고 an 빼기 2를 그냥 똑같이 적어. 그래서 전기시켜보면 어차피 원래대로 똑같아. 그러면 묶음이 등비수열이 돼. 그치? 묶음이 등비수열이 돼. an 빼기 1이라는 묶음이 등비수열이 돼. 그러면 an 빼기 1은 1 집어넣으면 A2거든. 근데 A2가 2였어. 2 빼기 1이니까 그냥 1이야. 1 곱하기 2의 n 빼기 1. 그치? 그럼 AN은 이제 얼마? 2의 n 빼기 1에다 더하기 1. 그러면 거기가 대입하면 7번째부터 몇 번째가 나오고 첫 번째부터 이제 차례대로 대입하면 2, 3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나올 건데 걔가 7번까지 돌고 그게 빙글빙글 돕니다. 계속. 주기니까. 응? 처음이 이거 AN이 뭐 나오죠? 확인만 해볼게. AN이 뭐 나와? 2에 n 빼기 1 더하기 1 나오나요? 그래서 A1은 얼마였고, 2 집어넣으면 얼마지? 3, 4 집어넣으면 얼마야? 9,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얼마야? 17, 6 집어넣으면 얼마? 33. 그래서 이거 그냥 그것만 하면 되네. 제곱수에다 하나 더 하면 되네. 그럼 1, 2, 3, 4, 5, 1, 2, 3, 4, 5, 6, 7, 120 얼마까지? 125까지, 129까지 가야 되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첫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A1과 A8이 똑같대. 그러면 1, 2, 3, 4, 5, 6, 7이면 8은 다시 두 번째로 또 돌아와. 그러면 2세트가 돌아가. 이거 7세트거든? 그러면 6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7, 8에 얼마? 56이고, 그 다음에 앞에 몇 개를 다 더하면 돼, 다시. 4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앞에 4개가 2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얼마? 17 더하고, 이 7세트 8개는 누구? 다 더한 거. 이 다 더한 거를, 자, 요거 1 빼고 더해볼게. 1 빼고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뭐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하나 둘 셋 넷 다 여 1 왜? 왜 더하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60번째 그러면 17이네요. 네. 정답이 17이 아니야? 7, 8에 얼마? 7, 8에 56.
얘가 56번째, 57, 58, 59, 60번째인데? 구가 정답이에요? 3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된대요. 맞네. 1, 2, 4 더하기 1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어쩐지 129까지 갈 리가 없는데,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그럼 많대. 9네. 그치? 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냥 박스를 읽어주세요. 그 박스 읽는 게 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규칙성,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게 몇 가지 패턴이냐면, 5가지거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외워야 될 게. 내가 아까 6가지라고 했잖아. 15번을 보세요. 15번에 점화식처럼 돼 있는 게 있어. an 더하기 1은 2an 분수 표현 돼 있는 거. 자, 뒤집으세요. 요걸 6번째로 냅둬. 6번째라고 하면 뒤집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 an 더하기 1분의 1은 얼마? 2 더하기 an분의 1. 그러면 묶음이 등차 수열이 돼. 그럼 an분의 1은 뭐가 되는데요? 그러면 초항은 a1분의 1이고요. 공차가 2니까 n 빼기 1의 2가 돼. 그래서 a1을 집어넣으면 1이네. 다시 정리할게. an분의 1은 1 더하기 2n 빼기 2니까 2n 빼기 1이 돼. 그러니까 an은 뭐가 돼요? 그러면 2n 빼기 1분의 1이 돼. 요게 6번째. 뒤집어. 그래서 요 6가지만 외워. 그러니까 요 6가지는 풀이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6가지 외에 나머지는요? 다 대입. 대입해서 추론. 그 다음에 특이 형태만 봐도 14번 볼게요. 14번 이거 얘기했죠? 풀지는 않을 겁니다. 말만 하고 넘어. 부피를 뭐 하는 수열이라고 했지? 줄이는 수열이라고 얘기했지? 1 대입하는 순간 뭐가 되고 A1 더하기 A2는 2가 되고 3 대입하겠지? A3 더하기 A4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그 방법으로 어디까지? 49까지 대입하겠죠? A49 더하기 A 얼마? 50은 50이 되겠지? 부피를 줄이는 수열. 나머지는 알아서 주르륵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끝까지 갈게.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앞에 했던 거를 조합을 해. 16번이 뭐예요? 그러면 16번은 아까 그 4번하고 조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짝수 번째 홀수가 따로 놀아. 이렇게 2n 더하기 1, 2n 빼기 1 해주거나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들어가는 경우는 짝수 홀수가 아예 따로 논다라는 뜻이야. 따로 논다. 그러면 홀수 번째는 홀수 번째끼리 곱해야 돼. 그러니까 1 대입하면 A3은 얼마? 2분의 1 곱하기 A1. n에다 2 집어넣으면 A5는 얼마?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A3.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A15까지 가볼게. 그럼 A15는 15가 되려면 n에다 7 집어넣어야 되거든. 7 집어넣으면 8분의 7 곱하기 얼마? 7 집어넣으니까 14 빼기 1, 1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변변 곱해볼게. 약분하고 약분 되겠지. 그럼 A15는 얼마? A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어디까지? 8분의 7까지. 아래 위에 남겠지. 그러면 똑같은 작업을 짝수 번째에도 그대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짝수 번째에도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오늘은 어려운 거 없어. 그거 한 다음에 17, 18, 19를 차례대로 풀어봅시다. 이거 내가 뭐 해둔 거냐면 가장 특수한 예시,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특수한 예시 딱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골라둔 겁니다. 하나씩만. 제일 대표적인 거.
짝수 번째도 똑같이 대입해서 떨어뜨리면 돼. 자, 17번을 가봅시다. 대입된 사람은. 그러면 17번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미적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시그마를 공식이나 아까 같이 패턴 6가지 있잖아. 그 6가지 외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소거되는 것밖에 없어요. 소거되는 거 아니면 등비급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뺄셈이 돼야 구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럼 AK를 어떻게 뺄셈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위에 피보나치지. AN 더하기 2 빼기 뭐로 바꿔? AN 더하기 1로 바꿔서 적어. 그런 다음에 밑에 K라고 할게. K라고 돼 있네. K 더하기 2, K 빼기 1이고 밑에는 AK 더하기 1, AK 더하기 2니까 그런 다음에 분할을 해. 그럼 지워지고 지워질 거거든. 그러면 앞에 게 지워지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뭐가 나올 거고 AK 더하기 1분의 1이 나올 거고 시그마 AK 더하기 2분의 뭐가 나온다?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소거되는 형태야. 다시 기억합시다. 6가지 패턴 외에 대입해서 규칙성을 구하거나 시그마를 구하라고 하면 그 시그마는 소거되는 형태밖에 없어. 소거되는 거 아니면 등비급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뺄셈이나 등비급수만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어. 패턴 이외의 시그마 계산을. 그럼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돼. 대입하면 A2분의 1 빼기 A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A3분의 1 빼기 A4분의 1이고 더하기 점점점 해서 A7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8 들어가니까 A9분의 1 빼기 얼마? A10분의 1인데 지워져. 됐나요? 네. 그 다음에 18번.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잖아? 그냥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애거든. 그래서 이 수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기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 그 주기도 되게 짧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진동이야, 진동. 말 그대로 시계추처럼 진동하는 거. 그치? 그래서 대입해 보면 돼. 그냥 대입해. 왜? 패턴이 3개, 4개짜리, 5개짜리도 아니고 2개짜리 패턴으로 바로 드러나. 무조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은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대입하면 돼. 어떻게 풀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해 봐도 돼.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집어넣으면 A2는 5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네. 그럼 A3은 어떻게 되지? 4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1에 얼마? 제곱이네. 5네. 끝났네요. 4, 5, 4, 5. 넘어가면 됩니다. 19번은 안 할 겁니다. 왜 안 해요? 대입입니다. 대입.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 귀납법 쪽에서 보는 6개의 기본적인 패턴 빼고는 다 대입이야. 근데 시그마가 들어가 있으면 조작해서 소거되는 거 아니면 뭐밖에 없다? 그치? 네. 등비급수밖에 없어. 자, 20번부터가 이제 이제 슬슬 어려워져요. 푸는 게 여기는 쉽게 말하면 대입하면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것만 대입을 한 10분, 20분 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 규칙성을 발견해서 그 규칙성을 간단하게 줄여야 돼.
맞죠? 자, 20번 대입을 합시다. 일단은 대입을 해야 돼. 대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대입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간략하게 정제하듯이 부피를 줄이듯이 줄여야 돼. 그죠? 자, 일단 규칙성을 찾아보세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3의 배수인 경우 집어넣는데 대입을 해서 일단은 규칙성을 찾고 그 규칙성을 찾으면 그 다음은 규칙성의 부피를 줄일 겁니다. 음, 20번. 직접 발견해 보세요. 규칙성을. 일단 대입해. 어떻게 대입해요? B1은 A1이랑 똑같으니까 B에는 따로 만들고 A에는 등차 수열이지, 그지? 일단 B를 만들면 되겠네, 일단. B2는 적어보세요. 이 3의 배수 아니잖아. 그러면 3의 배수 아니니까 위에 들어가야지. B1 더하기 A2지. 근데 B1이 A1이니까 A1 더하기 A2지. 그 다음에 B3은 3의 배수죠? 3의 배수면 밑에 걸로 가네. B2에서 A3 빼는 걸로. 근데 B2가 뭔데요? A1 더하기 A2 빼기 A3이지. 자, 규칙성을 만들어 보세요. 또 네 번째만 하면 감이 옵니다. 네 번째 하면 어떻게 되죠? 4 또 3의 배수 아니잖아. 그럼 위로 가야겠네. B3에다 A4를 더할 건데 A1, A2 빼기 A3에다 A4를 더하겠지. 감이 오죠? 그치? 그러면 나는 B10을 다시 적어볼게. 이제 규칙성을 발견했어. B10을 바로 적을게.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빼기 A6 그치? 더하기 A7 더하기 A8 빼기 A9 더하기 A10 얘가 B10이래. 맞죠? 그러면 얘가 근데 문제에서 누구랑 똑같다고 하지? 그러면 A10을 지울게. 그럼 얘가 0 나와야 되네, 이제. 근데 우리 이거 했죠? 이거 AN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죠? 그럼 등차 수열 어떻게 한다고 했지? A 더하기 몇 D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묶어. 같은 간격씩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다 표현해. 어떻게 하면 하나의 항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D도 쓰긴 해야 되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얘는 뭐로 바꾸고 2에서 3 빼면 뭐로 바꾸죠? 얘는 뭐가 남지? 마이너스 뭐가 남아? 마이너스 D가 남지. 마이너스 D 남고 마이너스 D 남고 마이너스 D 남네. 그럼 마이너스 3D인데 남아있는 걸 볼까? 남아있는 걸 보면 누가 남죠? 1, 4, 7 얘 3개가 남았는데 3개의 간격이 동일하네? 그럼 얘 뭐로 바로 적을 수 있지? 3A4라고 그냥 바로 적을 수 있지. 거기서 뭐 한 것이? 빼기 몇 D 한 것이? 3D 한 것이 얼마죠? 0이네. 그러면 바로 가네? 그럼 A4가 얼마죠? A4가 D네. 그럼 이거 어떤 수열이야? 대칭형이네, 대칭형.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증간지 감소인지는 모르겠어. 증간지 감소인지는 모르지만 A4가 D면 A3은 뭐였을 거야, 분명히. 0이었겠지. 증가든 감소든. 그쵸? A4가 D잖아. 3A4가 D니까 그럼 A3은 0이면 이거 대칭형의 수열이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치?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거, 그러면 요 상태에서 증간지 감소인지는 몰라. 그냥 A4가 D라는 것만 알아냈어. 그러면 기준점을 그냥 기준점을 A3을 0으로 잡아.
그럼 우리 모든 등차 수열을 뭐처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 모든 등차 수열을 그냥 계단처럼 기준점 삼아서 계단이랑 몇 계단 차이 나는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A7은 그냥 몇 D로 바로 표현돼? 4D로. 왜? 7에서 3 빼니까. 예를 들면 A1은 얼마로 표현돼? A1은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D.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삼아 둘게. 자, 다시 정리합시다. B10분의 B8 다시 정리해 봐 주세요. B10분의 B8 B10은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네. 그 다음에 B8도 정리정돈을 해봐야지. 규칙에 맞춰서 이제 정리정돈을 해봐야지. B10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 A1 더하기 A4 더하기 A7 더하기 A10에 빼기 몇 D? 빼기 3D겠네. 그죠? 이렇게 정리되겠네. 그러면 B10은 다 지워지고 너만 뭐만 남아? 이거 뭐야? 얘 아까 얘하고 빼서 사라졌네? 3A4가 이거 그럼 B10은 A10이랑 똑같네 결국. 그쵸? B10은 누구랑 똑같아? A10과 똑같네. 그죠? 할 필요도 없었네. 미안. B8만 하면 되네. B8만. B8이 얼마죠? B8은 그럼 A10은 우리 3을 기준으로 잡아뒀잖아. A3을 기준으로 잡아뒀으니까 그냥 몇 D라고 바로 적을 수 있어. 7D로 바로 적을 수 있고 B8 적을게. A1 더하기 A2 빼기 A3 A4 더하기 A5 6 빼기 A6 그 다음에 A7 A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아까처럼 또 바꿉시다. 근데 이렇게 바꾸면 그거네. 아니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얘 D고 그치? A1 더하기 A2 더하기 D 더하기 얼마? A5 더하기 D 더하기 얼마? A8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근데 고민하지 마. 다 D로 바꿔버려. 우리 다 D인 거 알잖아. 기준을 뭐로 A3으로 잡아줬으니까 D로 다 바꿀게요. A1은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D 더하기 D A5는 2D 더하기 D A8은 5D 그러면 결국 A10은 7D고 B8은 몇 D니까 몇 D분의 몇 D에서 약분해서 케이스가 나오겠지. 그치? 다 지워지죠? 네. 자, 21번. 규칙성을 발견합시다.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수열은 인형 눈깔 붙이는 것처럼 단순 반복이라고 했거든. 단순 반복.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그냥 단순한 패턴으로 나와. 특히 누구는 AN은, B는 조금 복잡할 겁니다. 자, AN을 만들어 보세요. AN을 어떤 특정 행동을 하다 보면 AN이 그냥 단순하게 쭉 지속이 돼.
자, AN의 규칙성을 발견해 보세요. AN은 금방 발견해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 항은 두 번째 항의 세 번째라고 할게. 세 번째는 두 번째 제곱에서 첫 번째 제곱을 빼. 그러면 내가 수열을 늘어나.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이거였거든. 자, 세 번째는 어디에서 빼? 두 번째 제곱에서 첫 번째 제곱을 빼. 그럼 얼마죠? 0이지.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제곱에서 제곱을 빼. 얼마죠?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결국 뭐야? 제곱에서 제곱 빼서 적고, 제곱에서 제곱 빼서 적고, 제곱에서 제곱 빼서 적고, 제곱에서 제곱 빼서 적고, 제곱에서 적고, 제곱에서 적고, 제곱에서 적고. 규칙성이 드러나네. 아, 뭔진 모르지만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세 개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ANG. 요게 AN. 그 다음에 BN은 어디서 많이 봤을걸요? BN 내가 오늘 두 번째 나오네요. 뭐를 줄이는 수열? 부피를 줄이는 수열이지. B의 N 더하기 1 더하기 얼마? BN은 AN에 더하기 N. 맞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의 산물이라 외워야 돼. 경험의 산물이라 외워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부피를 줄이는 용도도 있는데 부피를 줄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묶음을 하나로 절반으로 줄여주잖아. 근데 얘가 맨 앞이나 맨 뒤를 남기는 용도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봐. B2 더하기 B1은 A1 더하기 1이거든. 그러면 원래 2 대입하면 뭐죠? 3 더하기 2잖아.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해.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대입해.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대입해. 자, 몇 번째까지? 20번째까지 가볼게. 그러면 20번째는 뭐로 끝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로 끝나야 되건. 마이너스 B의 19 빼기 B의 20은 그러면 마이너스 1 때는 얘랑 똑같네. 마이너스 A 20에 그 다음에 빼기 얼마? 똑같네. 20. 이렇게 아마 정리정돈이 끝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 더해. 그러면 더하기 해봐. 지워지고 지워져. 그래서 지워져. 그러면 B의 19가 남네. 그치? 그러면은 한 번 더 해야 되네. 왜? B의 20번째를 원하잖아. 한 번 더 할게. 아니지.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볼게. 그치?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가면 쭉 더하면 다 지워지고 B1 빼기 얼마? B19는 여기는 봐봐. 요거는 묶음. 그러면 1, 2, 3, 4 20번째까지 갔지? 20번째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10일 거고. 그럼 여기는요.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를 20번 노가다 할까요? 아니지. 노가다 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낼 리가 없거든. 수열을 다시 만들어. 무슨 말이냐면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짝수번째만 뭐로 바꿀 거죠? 홀수번째 그대로 짝수번째. 무슨 말인지 되지? 이 수열은 새로운 수열이야. 새로운 수열인데 어떻게? AN의 홀수번째는 그대로 두고 짝수번째만 바꿔. 그러면 짝수번째만 바꿔볼게. 그러면 잘 봐봐. 정상 원래 수열은 몇 개 단위로 돌아가죠? 원래 수열 몇 개 단위로 돌아가? 3개. 근데 지금 내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새로 만들었지. 그러면 3개 단위로 돌아가던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결합이 되면 몇 개 단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겨? 6개 단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기지. 그치? 그러면 6번째까지 확인을 해볼게. 홀수는 그대로 바꾸고 그대로 바꾸고 그대로 바꾸고 그대로. 얘가 1, 2, 3, 4, 5, 6 1, 2, 3, 4, 5, 6, 7인데 첫 번째 제외하고 6개까지지. 그래서 근데
몇 번째까지 더해도 0이죠? 1을 제외하고 몇 개 더해도 0이야? 2, 3, 4.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만 몇 번째까지 있지만 20번째까지 있지만 1을 제외하고 몇 개 더하면 0이야? 0이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3으로, 이거 3으로 나눈 나머지 뭐죠? 1이지. 그러면 A 어디까지? 3으로 나눈 나머지 2지. A17 더하기 A18 빼기 A19까지 사라지겠지. 다 0으로. 남는 건 누가 남아? A 몇 번째만 남아? A 20번째만 남아있겠지. 첫 번째랑 A 20번째. 그럼 계산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근데 봐봐. 방금 내가 여기를 플러스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했잖아.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얘를 마이너스로 해볼게.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B1은 마이너스 A1 빼기 1. 그러면 더하기는 B3 더하기 B2는 A2 더하기 2. 그럼 점점점 가면 어떻게? 마지막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겠지? 마지막은 B의 19 더하기 B의 20은 A20 더하기 20. 그래서 더할게.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지고 그치? 아 그래도 얘는 어쩔 수 없네. 20번째 한 번 더 해야겠네. 그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한 번 더 적으면 되죠? 여기 한 번 더 적을게. 어떻게 한 번 더 적어? 더하기 B의 얼마? 20? 아니네. 한 번 더 적는다고 해도 B의 21이 B의 20 빼기 얼마? 더하기 얼마? B의 얼마? 21. 그치? 맞죠? 아니지. 지금 뭐야? 짝수 번째, 덧셈. 그러면 하나 더 적어야지. 19네. B의 얼마? 19. 그럼 어떻게 지워져?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오케이. 남네. B20 남는 거 보이나요? 그죠? 그럼 B20 남으면 얘는 한 번 더 더하니까 얼마? 홀수 번째. 홀수 번째는 2일 때 1로 시작하고 4일 때 3으로 시작하고 20일 때 뭐로 시작하고 A19 아니지 21 A21 나 뭔가 잘못 적었는데? 뭐 잘못 적었죠? 이거 자체를 잘못 적어놨네. 뒤에가 더 커지면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앞에가 더 커야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0 빼기 19 이렇게 됐어야 되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20 빼기 5, 4, 4니까 20 빼기 19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A19 빼기 19 이렇게 됐었겠네. 그래서 더하면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지워지니까 B1 빼기 B20 14지. 14는 여기서 몇 개? 19개네. 그쵸? 19개니까 알아서 그냥 계산하면 되죠, 이제? 19개인데 18개. 18개는 마이너스 9겠네. 마이너스 9 빼기 19. 요 앞에가 뭐로 끝났을 거야? 더하기 얼마? 더하기 17 빼기 얼마? 18. 그러면 뭔가 이상하네요.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시 해봐. 자, 여기 지워놓을게요. 다시 마무리 지어보세요. 답까지 고고싱. 계산을 내가 하려고 하면 네. 의도는 전달됐죠? 천천히 적어서 몇 번째까지. 그래서 저거를 두 가지 용도로 알아두세요. 부피를 줄일 수도 있고요. 맨 앞과 맨 뒤를 남길 수도 있어. 어떤 식 자체가. 내가 빨간색 네모치는 요 식 자체를 두 가지 용도로 써먹을 수 있어. 이 식 자체를. 어떤 용도? 부피를 줄이거나 맨 앞과 맨 뒤를 남길 수도 있어. 맨 앞과 맨 뒤를 남길 수도 있다. 천천히 대입해서 적어야 돼.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바꿔가면서 적어. 그러면 맨 앞과 맨 뒤가 남아. 그냥 적으면 부피가 줄어들어. 50개가 25개로 줄어들어. 10개가 5개로 줄어들고. 그냥 적으면 부피가 줄어들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서 적으면 맨 앞과 맨 뒤가 남게 돼 있어.
힘내보세요. 답이 나왔어? 나왔으면 됐어. 나보다 낫네. 청출어람이네요. 그래서 나는 입만 살았지 시험을 보면 여러분보다 못 봅니다. 그죠? 네, 진짜야. 계산이 안 돼. 이거 천천히 적어서 끝까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나를 불러. 내가 방법은 조정을 해줄 수 있어. 20까지 해야 돼요? 아니면 21까지 해야 돼요? 그건 해봐야 돼요. 20이 남아야 돼. 이렇게 바꾼 거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되네. 왜? 이렇게 지워지네. 그러면 20 남으니까 괜찮아. 근데 옆에 거는 그럼 옆에 거는 그거에 갖다 맞춰. 2, 1, 1이거든. 3, 2, 2네. 4, 3, 3이니까 20, 19, 19네. 그 다음에 덧셈은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9 맞네. 이거 옆에 건 20이야. 상관없지. 왜냐면 나는 누구만 구하면 돼? K 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K가 어디 있어? B1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랑 20번째만 남으면 돼. 20번째는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당히 조정하면 얘가 맨 앞과 맨 뒤가 남게 돼 있어. 두 가지 용도야. 부피를 줄이거나 맨 앞과 맨 뒤를 남기는 용도야. 그 다음에 AN도 기본적으로 AN도 6번째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 왜? AN 자체가 초항 빼고 3개씩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AN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서 다시 적었잖아. 그 수열도 분명히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6번이 한 사이클이 돼. 이론적으로는. 왜냐면 3개짜리 돌아가는 애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합시켰거든. 그래요. 됐나요? 요거 다음에는 22번을 가볼게요. 22번. 역추적하는 유명한 문제네요. 이게 뭐냐면, 이 수열의 귀납법은 아까처럼 테크닉적인 면이 있고, 제조 방식이 다른 애가 있어. 제조 방식이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 가지치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A5가 5거든? A5가 5야. 근데 얘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야. A4, A3, A2, A1. 그치? 그러면 보세요. 얘를 5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 3을 더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치? 2로 나눠서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제조 방식이 두 가지야. 더하기 3이거나 나누기 2거나. 근데 제조 그 방식에 맞아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홀수인 경우에 3을 더하는데 2를 보세요. 홀수야, 짝수야? 짝수죠? 안 돼. 못 더해. 그러니까 얘는 더해서 5는 될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돼? 홀수인 경우 홀수여서 안 돼. 무슨 말인지 되지? 그 다음에 10은 똑같은 방식으로 가볼게. 10은 7도 가능하고 20 얘는 다 살아남아. 자, 그 방식으로 어디까지 가? A1까지 가보세요. 그래서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걸 모아. 별거 없어. 네. 요거 한 다음에 23번을 갈게. 그러면 수열 문제에서 우리가 이거 뭐 역추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지치기, 나는 제조하는 방식, 그러니까 길을 찾아가. 길찾기야, 길찾기. 길찾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귀류법적인 판단을 시켜. 이 길이라고 가정했을 때 갔더니 모순이면 탈락. 두 개 양 갈래길에서 선택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
7에서 거꾸로 4인데 4는 탈락이야. 짝수에다 3을 더해서 7이 될 수 없거든. 그러면 14는 괜찮아. 20은 17은 괜찮고 40도 괜찮아. 그러니까 홀수면 살아남는 거야. 더하기 3의 경로는 14는 11 괜찮고 28 괜찮아. 17은 14 안 되고 그 다음에 누구? 34 괜찮고 얘는 37 괜찮고 80 괜찮아. 그럼 얘네들이 살아남은 애들이네. 그러면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뭐인 애들만 고르면 돼. 짝수라고 했지. 또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짝수만 고르니까 이렇게 3명 고르면 되겠죠. 이거는 간단해. 그지? 자, 까다로운 거는 몇 번이냐면 23번입니다. 23번이 왜 까다로워져요? 그러면 여기는 수열을 만드는 방식이 딱 2가지거든? 그 다음에 결과물도 알려줬어.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돼. 근데 23번은 문제가 뭐냐면 수열을 만드는 재료가 하나가 아니야. 23번은 봐봐. 복잡하죠? 수열을 만드는 재료가 2개야. 그지? 그러면 수열을 만드는 재료가 2개니까 내가 일단 길부터 한번 적어볼게. 요 길은 지워도 괜찮죠? 23번의 길을 적어볼게. 23번에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A3이 뭐라고 돼 있냐면 2라고 돼 있어. A4가 모르고 A5도 모르고 A6이 뭐라고 돼 있냐면 A6이 19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료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A4를 알파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2하고 알파라는 재료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가지고 세 번째를 만들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가지고 세 번째를 만들어.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그럼 뭐냐면 2하고 알파랑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갈림길이 몇 개가 있죠? 2개. 그럼 여기 몇 개의 결론이 나와? 2개의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적을 건데 그럼 여기 결론, 그러면 얘하고 얘의 관계를 또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얘하고 다시 또 몇 개가 나오죠? 2개. 그럼 여기서도 또 몇 개가 나와? 2개. 그러면 몇 개의 경우를 따져야 돼? 몇 개의 경우를 따져야 돼? 4개. 근데 우리 아까 문제 봤지만 경우 몇 번 따졌죠? 2번. 무슨 말이냐면 얘는 겉으로는 4번을 따지라고 하고 있거든? 근데 뭐 교육의 목표 자체가 진짜 4번을 노가다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4번을 따져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 안에 갈 수 없는 길이 숨겨져 있어. 그게 포인트야. 이거 경우의 수를 4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A2, A1은 거꾸로 올라갈 때도 다시 2번, 4번, 8번을 따져야 돼?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자마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갈 수 없는 길.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죽은 길을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되죠? 4번을 절대 시키지 않아. 자, 그러면 그 죽은 길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기류법. 무조건 기류법을 해. 기류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2보다 알파가 크다고 가정하고 어떤 결과를 적어. 그래서 진행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걔는 탈락이야. 2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탈락이야.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작업은 뭐야? 2보다 알파가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혹은 2보다 알파가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등호 이렇게 들어가겠네. 2개 길 중에서 모순인 길을 찾아. 실제로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어. 그러니까 4개의 길이 아니야. 2개의 길만 갈 거야. 그죠? 자, 모순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아요? 계산을 해봐야지. 2보다 알파가 크면 어떻게 계산하죠? 자, 시연이가 불러보세요. 2보다 알파가 크면 어떻게 계산해? AN을 첫 번째, AN 더하기 1을 두 번째, AN 더하기 1을 세 번째라고 합시다. 세 번째를 어떻게 계산하지? 4 더하기 알파. 그렇지, 4 더하기 알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2 더하기 알파. 뭐라? 보세요.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길이 줄어들어 버리네. 무슨 말이냐면 알파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무조건 뭐가 나와? 큰 애가 나오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6을 만들 때는 갈림길을 탈 필요가 없어. 6을 만드는 제조 방식은 몇 가지로 딱 고정이 돼 버려. 한 가지로 고정이 돼. 그럼 6을 만드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데? 다시 누가 크니까? 무조건 뒤에 게 크니까 첫 번째 방식으로 첫 번째 걸 뭐 해서 2배 해서
바로 그러면 위의 길로 가볼게. 2알파 해서 4 더하기 알파 하면 19가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2알파 해서 2 더하기 알파 해서 뭐가 되든지 19가 되든지. 그제? 자, 이 두 개 중에 그럼 이 두 개 다 되나요?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러면 앞에서 다시 8번을 가야 되잖아. 알파 하나당 8번을 가야 되니까 그럴 리 없고 이 중에서 또 안 되는 거 죽은 길이 있어. 그제? 그러니까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우의 수를 4번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열의 작용을 만들어 봤더니 사실은 두 번째에서는 딱 하나의 작용으로 결정이 되고 결과가 2개 나오지만 2개의 결과 중에서도 하나는 쓸 수 없는 결과야. 예를 들어서 요거 계산해 봅시다. 얘는 얼마? 알파는 얼마죠? 얘는 3분의 얼마? 17. 얘 알파 얼마지? 5지. 그러면 요 색깔 구분할게. 요게 빨간 길이라고 합시다. 그럼 빨간 길일 때는 알파가 2보다 어때야 돼? 알파가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러면 알파는 5 돼? 안 돼? 가능하죠. 자, 노란 길일 때는 어떻게 돼야죠? 3알파는 17이니까 알파는 3분의 17인데 얘가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2보다 작아 안 작아? 안 작네. 쓸 수 없는 길이야. 이건 갈 수 없는 길이야. 그러면 알파는 몇 개로 확정이 돼버려? 하나로 확정이 되죠. 알파는 이제 뭐로 확정돼? 5로 확정이 되네? 그럼 이제 바로 적을게. 얘가 5고 얘가 9고 10. 자, 그럼 이제 거꾸로 한 번 더 합시다. 우린 누구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A1. 그러면 얘를 이제 뭐라고 잡아? 베타라고 잡아. 그러면 베타가 2보다 똑같은 작용으로 2가 베타보다 커서 작용을 해서 5를 만들 수도 있고 베타가 2보다 작아서 작용을 해서 5를 만들 수도 있지. 2개 중에서 2개가 다 되지 않겠지 또. 아니면 다 되면 내가 경우의 수가 또 늘어나니까. 자, 직접 찾아가 보세요. 자, A2를 이제 베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2가지 방식으로 5를 만들어. 그래서 그 5를 만들어낸 결과가 방식이 제조 방식에 맞는 것이어야 돼. 첫 번째 방식으로 만들면 2가 베타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방식으로 만들면 베타가 2보다 커야 돼. 만들었을 때. 그래서 맞는 길만 남겨. 요 정도는 이제 해도 돼. 경우의 수를. 이제 마지막이니까 4갈래 길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근데 처음부터는 아니란 얘기지. 8번을 노가다 시키는 문항은 없어. 문제의 값어치가 없어, 그러면. 구했나요? 됐어요? (24번을) 갑시다. 24번.
자, 24번은 차수를 낮추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차수를 낮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n에다 당장 5를 집어넣어봐. 그냥 내가 집어넣은 거야. A12, A2 곱하기 A5. 숫자가 확 낮아져. 그냥 차수 낮추는 그거야.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A8을 차수를 낮추란 얘기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A8을 보세요. 4 집어넣었다고 칠게. A2 곱하기 A4 더하기 1로 차수를 낮춰. 그럼 A4는요, 또 낮춰. A4는 2를 집어넣거든. A2의 제곱 더하기 1로 낮춰. 그러면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A8을 결국 우리가 누구로 표현할 수 있지? A2를 K라고 할게. K 곱하기 K 제곱 더하기 1에 더하기 1이네. 그쵸? 그러니까 A8은 얼마? K 세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차수를 다 낮춰서 A2로만 표현 가능하지. 그런 식으로 다 낮춰. 그래서 방정식 풀란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죠? 모든 수열의 차수를 싹 다 낮추란 얘기야. A8도 A2로, A15도 뭐로? A2로. 다 낮춰. 그럼 A2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A2는 관계식이 있어. 어떻게? A2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1. 나중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 자, 모든 수열의 정보를 다 뭐로 낮춰라? A2로 낮춰라. A8도 A2에 관한 식으로 낮추고 A15도 A2에 관한 식으로 낮춰. 반복적으로 집어넣어. 반복적으로 집어넣어서 차수를 낮춘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 그러면 끝. 낮춰서 풀면 집으로 갑시다. 퇴근. 차수를 낮춰서 방정식을 풀 거. 결국 다 A2를 그냥 X로 고치든 K로 고치든 그냥 방정식을 풀면 돼. 싹 다 A2에 관한 식으로 다 떨어뜨려. 그래서 A2를 구하고 나면 A1은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구해. 어디다? 저기 A2랑 A1의 관계식이 있지.
완료됐어요. 네, 그럼 마무리.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복습 문제만 꼭 다시 풀어봐. 복습 문제 내가 꼭 풀어야 되는 것만 골라서 넣어뒀습니다. 그죠? 쭉 열 문제밖에 안 되네, 복습. 이게 복습 문제 하는 거예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전 내용 과제는 두고 가도 돼요.